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한길, 장지원 카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4시간에 걸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어떤 총리 제안이랄지 이런 건 없었을까요? 그냥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네. 그냥 우리 홍준표 시장님 제가 참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와서 좀 총리직 좀 맡아주세요. 뭐 이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형님이 한번 저 총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네, 가볍게 전달한 것이 이렇게 좀 확대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추측인데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두 그럴 것 분이서 같아요. 만나서 한 명을 험담을 했다는 얘기세요? 험담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환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왜냐하면 의견을 교환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본인 SNS 계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폭탄 퍼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야? 험담했냐고 여쭌 거예요. 뒷담화. 그러니까 보통 험담은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서 담아라는 거 뒷담화한 거죠. 이 정도급 되는 인사들은 남의 험담 안 할 것 같죠? 아주 많이 엄청 많이 해요.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왜 미워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경쟁해야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있고 대통령께서 미워하시니까 내가 이게 좀 앞장서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다가 왜 4시간 만찬한 다음에 또 폐쇄자 얘기를 폐쇄자 하신 것 얘기했죠.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만찬하면서 얘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을 손절하신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 됐다 네. 이렇게 네. SNS에 올린 맞아요. 이런 발언. 예. 주군에게 대들다 해서 저는 참 이게 주목하는 게 그 식사를 하면서 주군이 굉장히 불쾌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폐쇄자라고 하는 건 규정을 한 건데 이제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동지보다는 이제 불쾌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홍준표 대구시장 참 이게 정치 이게 고단수잖아요. 때는 이때다. 뭐 대통령이 미워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총선에 참패해서 책임진다고 물러섰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미래 권력에 이 당내 보수 정권에서의 어떤 대권 뭐 후보의 한 명이고 유력하게 나름 스타성도 있고 인지도 높으니까 때는 이때다. 밥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장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빠져도 누구를 왜 만들 수는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 되게 할 할 수 수는 있어요. 있다는 뭐 그것도 의식을 하셨어요. 근데요 홍 시장한테는 묘한 특권이 하나 있으신 것 뭐죠? 같아요. 무수히 말을 바꿔도 입장을 바꿔도 또 이제 SNS에 또 진수이장 그러려니 하지 한다고. 마세요. 바꿔도 저분은 원래 저러려니 하고 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나 무게감이 비판이 없다.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대구시의 모든 민원사항은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추측성으로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김준영 당선이 나왔으니까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더 아무래도 재밌는데요? 그래요? 재밌어도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 좀 돼가고 있어요? 정말 여기 제가 말씀드릴 게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이 모으는 방법과 내리는 방법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들을 모아서 지금의 기준에 모으는 방법이 예, 있고 20명으로 만드는 그다음에 방법.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내리는 10명으로 방법이 내리는 있는데 방법. 그 변수도 많은 데다가 위성정당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속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지금 변수가 너무 상황이네요. 많아서 우리가 나서는 게 오히려 안 나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 또는 대표와 우리 사이에서 의논된 바는 단 한 말도 없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말씀하세요. 네. 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조국혁신당은 사실 굉장히 급조됐잖아요. 네, 선거 맞습니다. 직전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만 준비했지 선거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할 것이며 주요 어젠다를 뭘로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거의 저는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12분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도 의원 경험 있는 분이
황운하 의원 한 네,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황운하 의원마저도 사실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경제사회 정책 그 오리엔티드 된 그런 분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는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하는 몸집 불리기보다는 그런 내실을 기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원내 제3당으로서 맞는 일이 아닐까. 뭐전 뭐 그런 타당한 생각이 지적이라고 듭니다. 생각하고요. 제가 들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독재 종식이 주요 목표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회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처럼 외교처럼 앞으로 갖춰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게 그 몸집 불리기보다는 효능감, 늘 얘기한 효능감이잖아요.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켰을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원하는 거지. 뭐 엄청나게 큰 당이 돼서 뭐 몸집 불리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광고 들을 시간 됐네요. 잠시만요.